여러 가지 탐험을 좋아하던 한 남자는 동굴 탐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지구에서 가장 탐험하기 어려운 동굴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마주한 이 동굴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세르게이 코지프. 그는 러시아 조지아 국경 근처에서 살던 평범한 남자였다. 비범하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신체 활동을 즐기며 지냈다. 하지만 코지프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탐험. 여러 가지 탐험을 하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번쯤 미지의 세계,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꿈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매번 상상했다. 깊고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는 순간을. 그리고 그의 상상은 점차 현실을 향한 강한 열망으로 바뀌어갔다. 2020년 11월 1일 드디어 코지프는 결심을 하게 된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가족들에게는 떠나는 목적지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운동을 하러 여행을 간다는 정도로만 말했다. 사실 그의 가족은 그가 이렇게 위험한 동굴 탐험에 나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평소처럼 운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지프는 이때 이미 오랫동안 꿈꿔온 동굴 탐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동굴 탐험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그는 꼭 이 동굴을 가고 싶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베르부키나 동굴이었다. 베르부키나 동굴. 이 동굴은 조지아 북서부 아파지아 자치공화국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지표면에서 시작하여 지구 아래로 무려 2204m나 뻗어 있다. 이는 63빌딩 8개 정도의 깊이다. 하지만 이 깊이도 추정일 뿐이다. 2100m 정도부터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추정만 할 뿐.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동굴의 깊이를 측정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30번의 탐험을 거쳤지만 아직도 이 동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베르부키나 동굴은 아마추어 탐험가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또한 이 동굴을 탐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동굴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의 명성과 함께 많은 탐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이 동굴을 탐사하던 러시아 탐험대가 큰 홍수를 만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탐험 도중 갑자기 쏟아진 물로 인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버리고 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렇게 이 동굴은 전문가들에게도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한 장소였다. 그러나 코지프는 이 동굴의 무서움을 간과했다. 이와 같은 사전 정보나 경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식량도 거의 없이 가벼운 옷차림, 작은 지도를 가지고 홀로 탐사에 나섰다. 흔히 전문 탐사팀이 동굴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헬멧과 방수복, 두꺼운 방한 장비를 코지프는 갖추지 못했다. 오직 필수적인 도구 몇 가지만을 챙긴 코지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망만으로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코지프는 어두운 동굴 입구에 들어선다. 한 걸음 내려갈수록 그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완벽한 어둠뿐이었다. 이곳은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세계, 오직 자신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다. 동굴 속은 거대한 바위들로 뒤덮여 있고 곳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코지프는 이 세계를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는 첫 번째 목표 지점, 지표면 387m 아래에 있는 캠프 387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과거 탐험가들이 동굴 탐사 중 머무르기 위해 설치해둔 중간 캠프다. 이 캠프에는 탐험가들을 위해 마련된 약간의 물자와 약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동굴 속에서의 첫 번째 쉼이었다. 코지프는 동굴의 차가운 기온에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에게 다음 목표를 다짐했다. 다시 탐험을 떠난 코지프는 동굴 속 어두운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두 번째 목표 지점인 캠프 600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이곳은 동굴 속에서 600m 깊이에 위치한 캠프로 코지프는 오랜 시간의 탐험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몸을 회복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휴식한 후 다시 그는 내려가기 시작하기로 한다. 동굴 속의 어둠은 마치 무언가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심연 속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제 코지프는 자신이 상상하던 동굴의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의 발걸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해 내려갔고 마침내 1100m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차가움과 습기가 그의 몸을 엄습했다. 베르부키나 동굴은 항상 2에서 3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습기가 많아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마취가 늘고 날카로운 바늘들이 그의 몸 깊숙이 찌르는 듯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전 이곳을 탐사했던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방수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들은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지프는 달랐다. 간단한 장비만을 갖춘 그는 로프에만 몸을 의지할 뿐이었다. 그는 동굴의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얼른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위험을 감지한 코지프는 이제 온 힘을 다해 다시 위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저체온증은 그의 의지를 자꾸만 막아냈다. 손과 발은 덜덜 떨렸을 것이며 피부는 창백해졌을 것이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체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떨어진 체온은 그의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이라는 괴물은 그에게 끝없는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동굴의 추위와 습기 그리고 소진된 체력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다. 올라가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915m 깊이의 밧줄에 매달린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잠은 너무나도 깊은 잠이었다. 그가 실종된 지 9개월이 지난 후 2021년 8월 17일 새로운 탐험대가 베르부키나 동굴을 방문하게 된다. 탐사팀은 동굴 입구에 걸린 밧줄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함을 느낀 탐사팀은 서둘러 탐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캠프 387과 600에서 사람이 머무른 흔적을 발견하고 결국 915m 지점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탐험대는 시신 옆에 남겨진 코지프의 소지품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운반할 수 없었기에 탐사팀은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만 했다. 10등분이 된 그는 그렇게 해서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많은 탐험가들에게 전문 장비 없이 자연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주었다.